네, 중동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서 이란 본토에 대한 재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 움직임 속에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의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감행한 지 엿새 만에 이란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시리아 남부에서도 공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이란이 드론을 격추하고 있으며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는 이란 당국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고, 이란 타스통신은 이스파한의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지만 원인이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파스통신은 폭발음이 들린 곳 근처에는 이란 제8 육군 항공대 군기지가 있다고 전했고, 미국 CNN 방송도 이란 육군 항공대 근처에서 폭발음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파한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을 비롯해 다수의 핵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란이 방공망을 가동했고 곳곳에서 방공포를 발사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란 이스파한 공항을 오가는 에미레이트 항공 등이 현재 여러 항공기를 우회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 반부터 항공기들이 이란 서부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테헤란과 이스파한으로 가는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고 인근 공항들도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파한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3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스파한에는 이란군의 주요 공군 기지와 핵 프로그램 관련된 장소가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번 공격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 이후 나온 것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3일이었죠.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등 3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대부분의 드론과 미사일은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됐습니다.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전면전은 아니지만 이란에게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예고에 이란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의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도 있다고 맞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중동 지역의 위기감 고조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 타격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를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보복 공습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난 4월 1일에 주 시리아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당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4월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 드론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서는 우리도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그러나 이게 확전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었지요. 그게 추가 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파한에 있는 육군 항공대, 이란의 육군 항공대 기지를 이제 공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뉴스에 많이 언급된 내용들 말고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스라엘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불가피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의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본토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 그리고 이 보복도 비대칭적으로 한다. 이러한 전략이 여태까지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공격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방침이었고, 다만 문제는 이 경우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확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정도 선에서 수그러드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공격 목표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파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핵시설 공격일까 이 부분을 궁금해했는데 지금 핵시설은 무사하다. 이란이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지금 육군 기지를 공격하고 핵시설은 타깃으로 삼지 않은 거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측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핵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아마 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로서는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고 그러나 위협을 줄 수 있는 군시설을 공격하는 것으로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확전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 우리가 강력한 워닝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또 이스파한을 선택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스파한도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공격이 이란의 핵시설은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금 사실 미국의 말을 좀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미국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부분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공격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측에서 아마도 미국 쪽에 통보를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작전에 있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코디네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 쪽에서 인지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 수위에 대해서도 상당한 협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크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 물론 추후에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재차 신중한 대응을 당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뭐 육군기지 공습 같은 형태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는 용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시설입니다. 핵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중요한 군사시설이냐 민감한 시설이냐 하는 것인데, 며칠 전에 이스라엘 쪽에서 공격당한 것도 바로 네게브 사막에 있는 공군기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육군 항공대, 이란 측의 육군 항공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충분한 워닝, 충분한 경고를 바라면서 그러나 긴장 고조는 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네. 전략적인 메시지를 주는 선에서 제한적인 공습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이란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란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 정도로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멈추느냐 하는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이란이 이 지금 현재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란 측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 상황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으로서는 자기 나라의 영토, 이제 본토지요. 본토가 이렇게 공격당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난번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냥 멈출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설령 대응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강도가 높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면전으로 번지냐 번지지 않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 서로 양측에 어떻게 보면 본토를 지금 공격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전면전의 어떤 시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설이 핵시설이고, 우리가 1981년 그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라크에 있는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시설을 공격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그때 전투기가 14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2분 만에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라는 의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핵시설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집중적인 공격이 되었어야만 되고 사실상 그렇게 한 달 지나도 이란의 핵시설을 다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군데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는 이제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절대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이지만 이게 전면적으로까지 가려고 한다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전면전으로 갈지 안 갈지 이란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텐데 대사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예. 지금 미국에서 신중한 대응을 당부해 왔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공식 반응은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보도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보낸 메시지는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지만 이란 공격 작전에 미국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오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 간의 고위급 협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반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이란의 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어떠한 반격에도 동참하지 않을 거라며 보복 공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인 만큼 반격에 대한 판단도 이스라엘에 달려 있지만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이 보복 계획을 미리 알렸다라는 보도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2명의 익명의 당국자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보복 계획을 미리 통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이른 시간에 향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이 보복 공격에 나서겠다고 미국 측에 알렸다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통보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전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앞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이 반격에 나설 경우 이 미리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확전을 우려하는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미리 정보를 공유받기를 원한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스라엘의 보복 계획을 미리 통보받았는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에 확인했지만 이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민감한 것이 이란의 핵시설 겨냥한 공격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그런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CNN 보도입니다.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스라엘 공격이 이란 핵시설은 겨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격 옵션 가운데 이 핵시설 타격도 포함됐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격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이 바로 이란 핵시설 공격이어서 이미 국제 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는 자제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하면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식별했고 방아쇠를 누를 수 있다며 이 반격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란 측도 이스파한의 핵시설들은 무사하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